오늘 말할 이야기는요, 2018년도 미국 콜로라도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살인사건이고요. 남편 크리스라는 사람이 상간녀 니키라는 여자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셋째를 임신 중이던 와이프 셰넌과 두 딸, 각 3살과 4살이었어요. 두 딸인 벨라와 시시를 질식사시켜서 살해 후 유기한 사건이에요. 2년 전에 있었던 살인사건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결국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으로 저 알고 있어요. American Murder, 그리고 부제는 The Family Next Door 이었어요. 한국말로 하면 옆집 사는 가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소개가 되었어요. 다큐멘터리로.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도 해드릴 거라서 상간녀 니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까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간녀 니콜 캐신저는 니키라고 부르거든요.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출신의 지질학자였어요. 그녀는 새로 가게 된 직장에서 셰넌의 남편인 크리스 와츠를 새로 알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었던 여자였어요. 크리스가 이 상간녀 니키한테 얼마나 빠졌는지 그걸 참 잘 보여주는 편지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용기를 내서 내게 처음 말을 걸었던 날 나는 네 아름다운 초록색 눈에 빠져들고 말았어. 공원에서 처음 같이 데이트한 날 난 이미 내게 중독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 난 싫어, 이 정도까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편지를 부담스러워. 우리는 키스를 했고 난 그때 네가 바로 내가 만난 여자 중 가장 어메이징하고 유니크한 짜릿한 여자라는 걸 알았어. 우리는 서로에게 처음인 걸 많이 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너와 함께 새로운 것을 많이 해보고 싶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편지를, 오그라드는 편지를 상간녀 니키에게 많이 보냈어요. 얼마나 빠졌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곧 새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이. 그쵸? 그들의 관계는 꽤 빠르게 진전됐어요. 특히 와이프가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리고 가서 집을 비웠을 때 상간녀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더더욱 빠르게 가까워졌죠. 참고로 나중에 추후에 경찰 인터뷰에서 상간녀 니키는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해요. 이 니키라는 여자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도 이 범죄에 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자고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남자 그 크리스 건강 상태 때문에 내가 밀 플랜 같이 짜주려고 그래서 간 거라고. 나 점심 먹고 집에 갔어. 이런 식으로. 밀 플랜이 뭔지 알죠, 여러분? 그 한 주에 밥 뭐 먹을지 그 식단 계획 있잖아요. 그런 거. 왜냐면 사실 크리스가 예전에는 좀 비만인 상태였는데 니키랑 만나고 뭐 이럴 때는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습도 외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셰넌하고 결혼했을 때만 해도 약간 살집이 있었는데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와이프인 셰넌은 그 모습 막 멋있다고 페이스북에 막 우리 남편 너무 섹시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야, 막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니키라는 상간녀 사진을 막 검색해 보니까 니키 본인도 예전에는 약간 좀 통통했던 스타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몸을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에 관심이 또 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더 친해진 게 아니었을까. 근데 어쨌든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뭐 친정에 갔을 때, 시댁에 갔을 때 심지어도 밀플랜도 짜고 거기서 이것저것 또 해보고 이러면서 본인의 침실에서 다음날 아침에 떠나고 상간녀가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더 소름 돋는 거는요, 와이프가 없을 때 그 상간녀 니키는 줄곧 인터넷에 웨딩드레스, 셰넌 와츠는 그 크리스 와츠 그 남자의 와이프 이름이에요. 풀네임. 그거를 구글링해서 검색해보는 거야. 그 여자 집에 들어와가지고 와이프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유부남과의 불륜, 상간녀와의 결혼, 불륜녀와 결혼하는 남자 등등을 구글에 서치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하면서 인터넷 히스토리 복구해내서 나오게 된 증거들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어느 날 니키는 그에게 난 원래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너에게만큼은 내가 첫 아들을 만들어주고 싶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크리스는 니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고 해요. 저 셋째, 와이프 셰넌 뱃속에 있는 저 셋째,
쟤만 없으면 내가 니키랑 같이 있기가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내 뱃속의 아이는 더 이상 기다리는 셋째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냥 장애물일 뿐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느 날 상간녀 니키가 어느 날 자기 집 열쇠를 줬대요. 그러면서 아무 때나 그냥 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열쇠를 준다는 의미는 그만큼 내가 너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고 너를 믿는다는 이야기죠. 열쇠를 받고 바로 이후에 크리스의 스케줄이 와이프인 셰넌하고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그 임신한 아이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서 그 초음파 검사하는 동안 아기가 이 화면에 나오는 동안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이런 건 관심이 하나도 없고 다만 이 애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유산을 하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없었대요. 와이프 셰넌을 직접 살해하기 전에 크리스는 그녀에게 80mg의 옥시코돈을 주면서 이거 두통에 좋다고 두통약이라고 하면서 먹였어요. 근데 옥시코돈이 뭐냐면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제 죽음의 진통제라고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예요. 그래서 과다 복용을 했을 때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약입니다. 근데 그거를 80mg이라면 적정량보다도 더 많은 양인가 봐요. 그거를 임산부인 지 와이프한테 먹인 거예요. 두통약이라면서. 그 당시 그 악마 같은 크리스가 마음속에는 셋째도 죽고 엄마도 죽으면은 이 남자한테는 꽉 먹고 알 먹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그 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 약의 출처는 절대 경찰에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느 날 와이프인 셰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진을 남편에게 받아요. 문자로. 8월 9일이에요. 약 4일, 살해당하기 4일 전이거든요. 그리고는 와이프한테 자기들의 딸 4살밖에 안 된 벨라가 이렇게 해놨다고 해요. 셰넌은 이걸 받고 이게 뭐야?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요. I don't know what to think about this. 이게 뭐지? 자기 딸이 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남편 크리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냈냐고 했더니 그냥 셰넌이 이런 사진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고 싶었대. 그게 다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이프가 싫고 떠나고 싶으면 이혼을 하면 되지 왜 살해를 하죠? 라고 하셨잖아요. 조사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혼하고 싶진 않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과 와이프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하고 이 와이프하고 자기 부모님이랑 싸우지 않아도 되고 셰넌이랑 부부싸움 안 해도 되고 애들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셰넌이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 누구도 저를 바람펴서 와이프 떠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 테니까 그들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니키랑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랑 남편이랑은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생각했던 의견은 셰넌이 이혼을 안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뭐 변호사 고용하고 이런 데도 돈이 또 많이 들게 될 거고 되게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넷플릭스에서 이것도 안 나왔던 건데 크리스하고 셰넌은 이 일이 있기 몇 년 전에 파산 신청을 했어요. 셰넌이 아이들을 낳고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게 되고요. 셰넌이 크리스보다 연봉도 더 높았대요. 그래서 일도 많이 바쁘게 하고 그러면서 삶이 점점점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게. 근데 크리스는 셰넌보다 경제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면 이혼 때문에 아마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양육비 문제도 그렇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생명보험이 있었다면 셰넌이나 아이들 앞으로 뭐 실종되고 몇 년 후에 보험금을 받을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2018년 8월 10일이에요. 직장에서 이제 남자는 엔지니어 이런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엄청나게 먼 곳에서 오일 탱크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작업장이 너무너무 집에서 멀리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꺼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맡아서 내가 하겠다면서 자진을 합니다. 저 동료들은 워낙 크리스가 되게 열일하는 직원이었대요. 모범적이고 이런 직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다음날 8월 11일 워킹맘이잖아요. 셰넌은 일 때문에 출장으로 집을 비웁니다. 크리스는 애들 봐줄 부모를 고용해서 아이 둘을 맡아달라고 하고 니키, 상간녀인 니키와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니키 이 여자도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뜨악하시게 될 거예요. 와이프인 셰넌에게는 나 친구랑 스포츠 경기 보러 바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상간녀인 니키랑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60를 본인이 지불을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카드, 선불 카드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썼대요. 바람핀 거 안 걸리려고. 근데 그날은 부부 공동 계좌 카드로 식당에서 $60를 지불했어요. 심지어 그 카드는 사용을 하면 알람까지 오는 계좌예요. 그리고 셰넌이 이제 확인했겠죠. 띵동 와서 보니까 60불이? 어디서 썼지? 하고 검색해보니까 분명히 친구랑 스포츠 경기 보러 간다고 했는데 웬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은 금액이 아닌 거예요. 60불이면 분명히 누구랑 먹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셰넌은 약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왜냐면 크리스가 부부관계도 잘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날도 당시에 전화를 막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카드까지 쓰는 내역을 보고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라고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는 와이프를 살인할 만반의 준비가 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자기가 죽인 이유가 여자가 막 갑자기 돌아가지고 너 바람피냐 이러면서 화가 나서 와이프가 애들을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나중에 FBI에 자백하기에는 먼저 아이를 죽인 건 남편이었어요. 조용히 CC와 벨라 방에 들어가서 이불로 아이들 얼굴을 덮고 질식사를 시켰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안방으로 돌아와서 와이프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막 크게 이렇게 몸싸움을 하진 않았대요. 마치 마지막 순간에는 마치 그냥 와이프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 보였다라고 크리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와이프를 죽이고 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이들이 아빠 무슨 일이야? 엄마 괜찮아? 하고 물어봤대요. 크리스 본인도 되게 놀랐대요. 아이들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엄마 괜찮냐고 물어봐서 놀랐대요. 그래서 엄마 괜찮아. 그리고 아이들을 방으로 돌려보낸 뒤에 쓰레기 봉지 2개로 덮고 이불로 돌돌 싸서 본인이 운전하는 트럭 뒷좌석 밑에다가 이렇게 놔요. 3살인 CC와 벨라를 뒷좌석에 앉혀요. 그러니까 아이들 발 밑에는 죽은 엄마가 쓰레기 봉지에 덮여서 있었던 거죠. 오일 탱크 작업할 장소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있었어요. 먼저 엄마 셰넌의 시체를 차 밖으로 끌어내린 뒤에 이렇게 먼저 벨라 큰 아이 있죠. 이 벨라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 뒤에 있었던 파란색 담요가 있었어요. 그걸로 먼저 질식사를 시켜요. 둘째 딸 벨라는 그냥 CC가 죽어가는 모습을 조용히 보고만 있었대요. 같은 담요로 그 벨라의 얼굴을 씌우는 순간 Daddy no! 라고 소리쳤대요. 아빠 안 돼! 그게 마지막이래요. 그리고 크리스 본인의 말로는 지금까지 게이스나 잠을 자나 벨라의 마지막 Daddy no! 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가 그 크리스의 작업장이었는데요. 각각의 오일 탱크에 CC와 벨라 3살, 4살 배기 아이들을 넣어놓고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경찰들이 도착해서 오일탱크 문을 열어보니까 이 입구가 20c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조그만 거예요. 아무리 애들이 어리고 작다지만 그렇다고 해도 3, 4살짜리 아동이 들어가기 힘들 만한 너무나 작은 입구인 거예요. 팔을 꺾고 다리 꺾고 해서 죽은 아이들 시신을 오일탱크에 유기를 한 거예요. 그 엄마 셰넌은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셋째를 임신했던 자기 와이프를 유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실제로 인터뷰에서 악마가 그냥 나를 집어삼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제 니키와 자유롭게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를 향한 사랑이 이 모든 걸 극복하게 해주고 별로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마치 누구라도 더 죽일 수 있고 니키를 위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후회도 되지 않았대요. 본인 와이프는 대충 묻어놓고 다시 작업장에 돌아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새벽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리고 살해 후 몇 시간 후인 아침 10시 30분 핸드폰으로 뭘 검색했냐면 인터넷에 콜로라도 아스펜이라는 지역에 4성급 시크릿 호텔, 상간녀 니키를 데려가고 싶었나 보죠. 그리고 딸들의 학교에 태연에게 전화해서 오늘 우리 딸들이 학교에 못 갈 것 같은데 하고 결석을 요청하고 부동산 업자에게 문자도 보내요. 집 팔고 싶은데 집 팔 수 있을까? 자, 경찰들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크리스의 집으로. 잘 보세요. 이 영상이 공개되고 저거 뭐야? 마치 4살 배기 조그만 애기가 계단에서 쪼르르 내려오는 것 같잖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물론 잔상일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더 이상한 일은 수사견을 데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엄마 셰넌의 옷장을 여는 순간 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어폰 그 소리를 좀 크게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살짝 나거든요.
there's plenty of first standard here. Yes. Yeah. 방금 들었어요? 이 소리 들었어요? 방금? 근데 여러분 이 소리가 나기 바로 전에요. 여러분 진짜 잘 들어보잖아요. 크게 볼륨 크기하고 듣잖아요. 한 3초 전쯤에 그때 다시 들어보면 마미 소리가 나요. 마미. 그리고 한 3초 있다가 There's plenty of first standard here. Yes. Yeah. 이웃 주민 이야기였을까? 근데 웃음소리는 너무 가까이서 들리는 거예요. There's plenty of first standard here. Yes. Yeah. Oh my gosh. What in the world was that? Wow. 수사하시는 분도 들으신 거예요. 둘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Go in there and step on that little blue. 들어가서 저 그 파란색 있는 거 한번 저쪽으로 발 한번 대봐. 저기서 나는 뭐 장난감 소리 같은 건지 한번 너가 한번 가서 들어가 봐. Like a kid toy. 하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There was I heard it. 나도 들었어. 너도 들었지? 나도 들었어. Sounded like a kid giggling or something, didn't it? Sounded like kids giggling or something, didn't it? 마치 애기가 웃는 소리였지? 맞지? Kid. It did. 맞아, 그랬어.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뭐 때문에 소리가 났는지. All he did was go straight in there.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장난감? 없어. That was strange, but we're making note of that. I heard it. 나도 들었는데. I definitely heard the same thing you did. Yeah, and then he just sort of. 나도 분명히 너랑 똑같은 거 들었는데. Was she on any kind of shoes? 뭐였을까요, 여러분? 막 댓글이 더 슬펐어. 댓글에서 이 집에 조그만 닥스훈트가 있었거든요. 애들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들이 큰 개를 보니까 신나서 막 뛰어내려왔다가 엄마 이 강아지 좀 보세요 하고 이게 정말 애들 소리일까? 설마 뭐 어디 무슨 밟으면 나는 장난감 소리겠지. 근데 결국에 경찰들도 못 찾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는 소리였는지. 아마 엄마는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하늘나라로 갔을 수 있는데 애들은 자기 아빠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자기 집에서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랬잖아. 처음에 아예 아내를 죽이기 전에 애들 그렇게 입을 덮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살았잖아요. 살아서 다시 와서 엄마 왜 그래?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크리스가 자기도 놀랐댔잖아. 자기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인 즉슨 만약에 얘들이 벌써 아빠가 아기를 갖고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무슨 일이 자기한테 있을 거라고 알았다면 다시 아빠한테 돌아가겠어요? 도망갔겠지? 애들이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정확히 아빠가 나한테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영상 외에도 이제 조사하러 밤에 이제 다시 그 집에 가는데 게라지 불빛이 원래 사람 있을 때 켜지는데 막 켜져 있고 막 그랬던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그쵸? 애가 무슨 죄라고 왜 애들까지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Like when I got home yesterday, it was like a ghost town. Like she wasn't here. Kids weren't here. I have no idea like where they went. Like this isn't even real right now. It's like a nightmare that I just can't wake up from. If she wasn't here, like where did she go? I'm just hoping right now that she's somewhere safe. If she's vanished, like I want her back so bad. I want those kids back so bad. Everybody's gonna have their own opinion on anything like this. I just want people to know that I want my family back. Like I want them safe, and I want them here. Like this house is not the same. I mean, last night was traumatic. Last night was, I can't really stay in this house again, like with nobody here. I wanted to see this kid just run in, just barrel rush me and just give me a hug and knock me on the ground. But that didn't happen. What's the hardest part of all of this for you? Not knowing if they're safe or if they're in trouble. Knowing that if they could be in trouble,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in my lifetime unless it was on TV or a movie. And this doesn't seem real at all. It just seems like I'm living in a nightmare and I can't get out of it. I just want them home so bad.
이 거짓말 탐지 테스트를요 거의 5시간을 하더라고요. 이때는 아직 자백을 안 한 거잖아요. 저는 이 거짓말 탐지 이거 하시는 이 여자분 있죠, 막 웃으면서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도 많이 힘들지? 너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 네 마음속에서 너도 죽어가고 있잖아. 그냥 우리한테 이야기해. 응? 우리 여기 널 도와주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긴 개뿔, 빨리 자백해 이 살인마 새끼야. 너 때문에 5시간 끙끙대기 전에 라고 생각했던 거였겠죠? 결국에 이걸 통과하지 못하고 살해 후 이틀 만이에요. 이날이 이틀 만에 체포가 됩니다. 참고로 넷플릭스에 이거 디테일도 안 나오는데 거짓말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이제 체포되는 숫자가 몇인 줄 알아요, 여러분? -4인데 크리스는 -18이 나왔대요. 상간녀 니키 우리 얘기 오랫동안 안 했죠? 이제 상간녀 니키가 제 발로 찾아옵니다. 아빠랑 같이 손잡고 찾아와요. 내가 크리스의 상간녀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자막에 상간녀가 This shocked me just as much as I think it shocked the rest of the world. 나한테도 너무 충격이야.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나도 너무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놀란 이 니키가 이렇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 기록 싹 다 지우고 문자, 심지어 번호까지 지웠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까지 내가 크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문자들 있으면 그냥 나랑 했던 문자 그냥 다 지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몇 개를 이제 복구를 해요. 뭘 검색을 해봤냐면 이 미국의 앰버 프라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살인마의 상간녀였던 여자예요. 이제 책을 냈대요. 나중에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앰버 프라이 넷워스, 이 여자의 재산, 사람들이 앰버 프라이를 증오하나요? 이런 것들을 검색한 거예요. 지워진 문자를 경찰이 복구할 수 있는지 등등을 검색했던 것들이 쭉 다 나옵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직장에서 그냥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전 유부남인지도 몰랐어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었거든요. 아이만 있고 와이프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둘은 별거 계획 중이라고, 사이가 매우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셋째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크리스가 FBI에서 자백을 하기를 자기는 처음부터 만났을 때 자기가 가족이 있고 유부남인 거를 알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상한 건요, 그 남자하고 이 상간녀하고 만나기 1년 전에 셰넌 와츠 부인하고 이 남편의 이름을 검색해본 기록이 있는 거예요. 둘이 처음 만나기도 전에 알고 접근을 한 거였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맞다면 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셰넌 와츠는 좀 페이스북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해서 동네 사람들 되게 많이 알았나 봐요, 이 여자를. 그래서 셰넌 와츠라는 이름을 검색해봤던 걸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셋째를 임신한 것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미 크리스랑 문자에서 뭐 너 걔 임신한 상태는 뭐 어때? 라든지 뭐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간다든지 그런 얘기가 문자 기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던 거죠. 또 하나 이제 복구된 대화 중에서 이제 상간녀 니키가 자기 친구라는 이제 샬롯이라는 여자와의 대화에서 비밀인데 나 요즘 만나는 남자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나랑 자는 걸 완전 좋아해. 나한테 완전 빠졌다니까. 친구 샬롯이 물어봐요. 어디서 만났는데? 니키의 대답. 요즘 내가 만나는 남자는 다 애가 있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로 있기 싫은 그런 놈들 뿐이야. 친구. 그래? 그 남자 이름은 뭐야? 애들이야 뭐 귀여우니까 있으면 더 좋지. 그 문화 차이죠. 맞지? 그래, 그 남자가 자기 애들한테 신경 많이 써주고 이러는 건 좋은 사인인 것 같기는 해. 그 남자는 온통 애들 생각뿐이야. 일단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구나. 애들은 몇 살인데? 상간녀의 대답은 난 항상 애들 때문에 뒷전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직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는 마. 내가 잡은 남자 중에 최고인 것 같기는 해. 라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가 물어본 거는 답장에서 어디서 만났어? 그 남자 이름은 뭔데? 애들은 몇 살인데? 아무것도 대답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친구들에게도 의도적으로 부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의 페이스북이 탈퇴였는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도 니키가, 이 상간녀가 그 남자한테 시켰대요. 페이스북을 비활성화 시키라고. 그 이유는 크리스가 와이프가 페이스북에서 좀 유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와이프인 셰넌이 죽기 전에 맨날 포스트에 남편 사진 올리고 너무 멋있어, 너무 잘생긴 내 남편, 역시 내 남편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 사랑해 자기야, 이런 걸 계속 올리니까 친구들한테는 이혼 준비 중인 남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봐도 이혼 준비 중인 가족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혹시 검색해서 내 남자친구를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말한 거랑 달리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네? 그래서 안 되겠다. 네 와이프가 계속 너 태그하니까 너 빨리 페이스북 탈퇴해. 그래서 또 크리스는 페이스북을 탈퇴를 합니다.
어쨌든 현재 니키는 풀려난 상태이고요. 현재는 이름도 바꾼 듯하고 실제로 FBI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름 바꾸고 어떻게 이렇게 삭제할 수 있냐고 자기 기록들. 그리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든 게 이제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이고요. 크리스는 결국 5번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이 남자의 공분을 사는 거는 뭐냐면 시어머니가 또 자꾸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등의 망언을 하고요. 자꾸 인터뷰에서 둘이 사이가 원래 안 좋았다. 둘의 결혼 생활은 이전에 일찍이 끝났어야 됐다 하면서 약간 셰넌의 성격을 지적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 아들이니까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났어요. 근데 물론 자기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살인을 저질러도 내 자식이니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나와서 그런 말을 짓거리냐고. 그런 말은 지 아들 면회 가서 그냥 둘이만 하면 되는 말이잖아요. 누구를 설득시키려고 자꾸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용서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더 열받는 건 크리스 와츠가 더 이상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면서 나갈 궁리, 짱돌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가 계획된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형량이 줄어야지 맞는 게 아니냐면서 변호사랑 통화를 한 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I don't wanna be here anymore. 나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이제 뭐 2년 지났나요? 교도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법을 공부했대요. 그러면서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았냐. 이 케이스에 내가 모두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내 형량이 종신형은 아니지 않냐.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죠. 두 번째 인생의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와이프하고 아무 죄 없는 애들은 세컨 찬스도 없이 그 손에 그냥 완전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지는 새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넷플릭스 이 다큐가 나오기 전에 정말로 열받았던 거는 뭐냐면 또 네티즌들 중에 일부 셰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영상 보니까 좀 여자가 너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기가 세네. 약간 보스하네. 약간 보스처럼 구는 거죠. 여자가 좀 너무 보스처럼 구네. 기억나세요? 그 옷장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 옷장 들어갔을 때 애기 웃음소리 났잖아요. 근데 옷장 갔는데 여러분들 아까 굽이 높네요 막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신발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애기 엄마가 신발이 저렇게 많아? 뭐 형편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면서 저 신발은 어떻게 산 거야? 완전 사치스러운 여자였네. 그러면서 그런 댓글들이 실제로 진짜 막 많이 달렸어요. 진짜 저는 근데 그 셰넌 욕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크리스랑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아무 죄 없이 그냥 임신한 몸으로 애 둘 엄마가 그냥 아무 죄 없이 바람피고 연병천병 떤 거는 지 남편인데 저래서 크리스가 저 여자한테 바람이 난 거라면서. 진짜 크리스가 그 와이프 죽이고 2번, 3번 죽이는 거는 그런 네티즌들이야. 진짜 입에 칼을 물었죠. 아니 그 뭐 신발들 다 루이비통 구찌야? 지들이 알아? 뭐 그건지 뭐 동네 신발소에서 산 건지 뭐 어떻게 알아 지들이. 하이힐 못 사? 출장 그렇게 자주 가고 컨퍼런스 가고 해야 되는 건데. 나도 여러분 옛날에 한번 누가 댓글로 그 얘기 해가지고 라이브 중에 괜히 발끈했는데 썸머님은 너무 기가 세서 남편분이 힘드실 듯. 아니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롤은? 남녀를 떠나서 같은 사람, 동등한 사람 둘이 만난 거잖아요. 기가 센 남자, 기가 약한 여자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기가 더 센 여자, 기가 조금 더 약한 남자가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롤은 그 규정은 누가 정하는 건데? 근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댓글에? 여자가 너무 보시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이제 보여준 그 다큐에서는 되게 와이프였던 셰넌의 입장에서 되게 잘 나왔어요. 셰넌이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맞아요. 남편하고도 좀 다툼이 잦았고 특히 시어머니하고도 약간 그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전에.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약간 소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셰넌은 본인도 임신했고 이런 상태에서 남편한테 편지를 막 이렇게 남긴 게 또 넷플릭스에 나와요. 그 편지가. 하면서 내용이 이제 대충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시어머니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 없이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러면서 최소한 이 여자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거야. 이 남자가 그 상간녀하고 비키니를 입고 사진 찍고 뭐 그러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그 넷플릭스 보면서 꼭 그런 댓글 달았던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꼭 이 다큐를 보기를, 그리고 본인이 무슨 망언을 했었는지 후회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